전혀 엉뚱한 짓을 가고 있는 거예요. 돈만 쏟아붓지. 그래서 미래사회를 위한 대안교육운동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대안교육운동으로 봅니다. 삶을 위한 교육운동.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는 전보다 유학생 나이를 볼 때 아이들 나이 최악의 이기고 또 축복가 또 축복 절망 이런 마음으로 저는 교사를 지켜봤습니다. 관점과 태도를 바꾸죠.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노랑 제비꽃 하나가 피기에 숲이 통째로 필요하다, 우주가 통째로 필요하다, 지구는 통째로 제비꽃 화분이다 하는 반칠한 시인의 이 노랑 제비꽃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지구가 뭐라고요? 제비꽃의 화분이래. 와, 이 정도 돼야 시인의 통찰력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 저는 이 반칠한 시인 앞에 그냥 꼼짝 못해요. 제 시 안 써도 좋죠. 이렇게 좋은 시들을 많은 게 읽으면 됩니다. 여기 거짓말이 있습니까? 틀린 말이 있나요? 이런 상상력 이게 우리들 가슴을 뛰게 하지 않나요? 노랑 제비꽃 하나가 피기에 숲이 통째로 필요하고 우주가 통째로 필요하고 지구는 통째로 제비꽃 하나. 우리가 아이 한 명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는 알겠죠? 마야리에서 아이를 맞이할. 그래서 태풍고에 있을 때는 이걸 늘 외쳤어요. 자, 그래서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양희규 쌤, 간디학교를 설립했던 사람입니다. 부산의 모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그때 다닐 때 문제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쌤한테 싸다기 하는 맞고 반항아처럼 3년을 살다가 결국은 막판에 공부를 해가 서울대 갈 수 있는 실력이 됐는데도 서울대 거부하고 계명대 철학과를 나와서 나중에 서울대 하니까 그래 그게 어딘지 한 가볼까 하고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까지 갔다가 예의 안고 다니네 하고 뛰쳐나와서 박달대 가서 돌을 닦다가 다시 미국에 가서 산타바바라 대학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들고 거기서 교수하라고 막 붙잡는데 가만 보니까 또 CNS에서 수능 끝난 뒤에 아이들이 자살하고 몇 명이 그때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 꿈꿨던 이런 학교 말고 새로운 학교 지을 거라고 꿈꿨던 그 마음으로 양희규 쌤은 이 돌집 하나를 사들고 들어옵니다. 대학 교수 자리 다 좀 제한이 있었습니다. 간디 농장을 만들고 더 이상 아이들이 죽음으로 내몰지 말자. 녹색평론을 읽었던 독자들이 그게 97년에 간디 학교를 열었던 겁니다. 학교 같은 건물이 하나도 없죠. 이게 무슨 건물이래. 근데도 요곳에서 서로 모으려고 한때는 2002년도에 9대1까지 갔어요. 이게 대한교육 운동이죠. 자, 그 운동을 외쳤던 양희규 쌤이 이 말이 제 가슴을 뛰게 했고 97년에 제 나이 37에 박사과정 다닌다고 공부만 대대 하고 한 해 휴학을 해가지고 휴직하고 공부만 할 때 이 책을 만든 거예요. 제 가슴이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학교도 있는 우리나라에. 그래 그때부터 더 나들기 시작했다. 우리 이건 제목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 되겠죠? 네. 표정 보니까 아직까지 뭐 배가 고프다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같이 한번 제목부터 읽어볼까요? 네. 같이 시작. 길이 없다고 할 수 없는가. 이대로 살아가기에는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자신들에게 인생이 너무나 짧고 소중하다. 진정은 미련 없는가. 길이 없다고 할 수 없는가. 아니다. 길을 만들면 것이다. 어둠을 밝히기만 할 것인가. 결코 아니다. 어둠을 밝히면 되는 것이다. 나란 자로도 속속의 길을 만들 수 있고 작은 촛불을 하나로 큰 밤을 밝힐 수 있다. 저는 이 말에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아마 이 말 때문에 제가 일반 학교에 부적응 교사가 됐어요. 이해가죠? 그러면서 저는 이 학교에 가가지고 배운 겁니다. 그래 아까 말했던 이 간디학교 행복자리 아마 부산대 도서관에도 있을 거예요. 6세까지 나갔으니 어지간한 도서관 다 꽂혀 있어요. 지금 절판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왜 간디인가 물으면 단순하게 살자, 노동하면 살자, 행복 공동체 이루게 살자는 그런 삶을 다시 배웠습니다. 배우면서 지금은 한정 간디학교만 인가받았고 나머지는 다 미인가로 있어요. 양희규 쌤 필리핀 간디 국제학교에 필리핀에 가 계십니다. 이런 대한교육 운동의 역사가 지금 30여년이 다 됐어요. 그게 마을교육 공동중도로 가는 거예요. 자,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노래 들어보셨죠? 네. 너무나 간디학교 제가 초창기에 드나드니까요. 교과가 없어요. 맨날 가보면 뭔 노래 부르느냐면 바위처럼 살자고는. 근데 2001년에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양희창 작사, 양희규생 동생이 교장을 했다. 그다음 그 앞에 장혜선 선생, 지금도 강기고등학교 음악생입니다. 그 음악실에서 작곡을 해요. 그리고 성악을 하는 졸업생 불러가지고 그 음악실에서 녹음을 해요. 이게 1등국기로 퍼져나갑니다. 간대학교가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서 전국으로 번진금 해도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어림짐 모시는 프로였거든요. 야, 교관을 만들면 이 정도는 만들어야지. 앞산, 뒷산, 전기 다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교관보다도. 그래서 저는 태봉고 교장을 했는데 4년 안에서 교관을 결국 못 만들었어요. 태봉고는 지금도 공립학교지만 교과가 없어요. 교과 없다고 나무가 아직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노래 부르면 되지. 왜 똑같아 이래? 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여기는 꿈을 꾼다는 것은 없는 길을 가고 낯선 길을 가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다. 그 길이 어떻게 쉽겠어? 그 길이 어떻게 힘들지 않겠어? 힘들고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가면서 가슴이 뛰는 사람이 꿈꾸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 감히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너 왜 밖에 뛰쳐나갔어? 일반 진주 시내 인문계고등학교 그 좋은 학교 뛰쳐서 왜 산청에 저 이리산 중턴에 있는 학교로 갔어? 그 시설도 열악하고 그 작은 학교에 라고 물으면 꿈꾸기 위해서 갔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갔어요. 왜?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랬잖아.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랬잖아. 근데 성찰 없는 꿈은 꿈이 아닙니다. 성찰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성찰 없는 대화는 대화이 아닙니다.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성찰. 근데 뭐에 대한 성찰이냐? 인문학적인 질문 세 가지.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한 성찰을 전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왜 대안학교냐 물으면 저는 미래학교라고 얘기해요. 배움과 성찰에 목마른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행복학교, 꿈의 학교, 삶의 학교가 곧 뭐라고? 미래학교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전부 다 써먹어요. 행복학교도 써먹고, 경남에는 혁신학교를 행복학교라고 그러고, 부산에 오니까 그것도 다짜리 끝이야. 다 행복학교로. 경기도가 함께 꿈의 학교로.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니겠죠. 어디서 저도 보고 만들었겠죠. 다 일반화된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교육 공교육에 보완제도 대체제도 때 대한교육 공교육의 핵심을 선언한 것도 제가 대한교육 미래교육을 선언합니다. 이러면서 스펙트럼을 통과하는 빛의 파장만큼이나 삶은 다양하다. 인생의 정답이 없듯이 교육에도 정답이 없다. 다만 함께 손잡고 삶을 배우는 과정만 있을 겁니다. 만인에게 만인 삶이 있듯이 대한교육은 만인의 교육 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삶이고 교육이고 생활이고 이런 가치와 철학으로 대한교육권에서 살았어요. 그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 이런 참고하십시오. 있죠? 네. 우리 김대영 교수님이 전문가고 또 이런 역량 중심의 교육 이전부터 대한교육판에서 했던 말들을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말을 바꿔놨더라고요. 그렇게 해왔던 말들을 그래서 학습자 주동성, 행위 주체성, 스튜던트 에이전시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했던 교육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대한학교들이 늘어난 거예요. 태봉고일 때 2개밖에 안 되는데 33개로 이렇게 공립대한학교 시대가 열리고 양쪽으로는 엄청나게 증가했는데도 이제 대한교육 기관 등록법이 생겨서 이렇게 많은 대한학교들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지원은 너무나 쓸쓸하고 산박입니다. 공립대한학교들은 지원이 되겠죠. 미인가 대한학교, 사립대한학교들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어제 저녁 늦게 페이스북에도 제가 금산간대학교 가서 이범희 교장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정말 우리가 좀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따뜻한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대한교육 운동을 했던 사람. 그래서 저는 마침내 2010년에 태봉고등학교 공무교장으로 갑니다. 공교육의 새바람을 부르는 조용한 혁명이라는 보고 학교를 넘어선 학교, 사랑과 배움의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져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함께 가자고 이런 외칩니다. 토끼를 끼워 함께 가는 거북이야 되게. 신영복 선생님의 판화 그림이죠. 서하라 그래요. 신영복 선생님은 어떤 분이에요? 20년 2개월 동안 감옥에 계셨던 분이에요. 청춘을 다 감옥에서 보냈던 분이에요. 이분이 감옥 안에서 늘 사유했던 그 서화 한 장을 저는 태봉고에 체육관에 딱 걸었어요. 이게 미래교육의 가치. 우리가 살았던 시절에는 어찌됐든 근면성실하게 1등만 하면 된다고 배웠다. 그러나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야.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더디가고 천천히 가다가 함께 손잡고 가야 돼. 그게 21세기 미래 가치야. 우리들은 그렇게 배웠지만은 아이들아 너희들이 살아야 될 21세기에는 그런 게 아니야. 좀 얄밉더라도 토끼를 깨워 함께 가야 돼. 그 1등이 그리 중요해?
같이 손잡고 1등하면 안 돼? 많은 가치를. 그게 마을교육이죠. 이런 학교가 생기지 않으면 마을 정자 아래가 학교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사였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양양의 이정도란 노래입니다. 이 정도도 괜찮아요. 이만큼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아이들 다그치 말고 그렇게 행복을 만들어 가자고 했죠. 그리고 모두를 받아주는 바다 같은 마음으로 그런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이 그래서 그 어떤 것을 받아든지도 바다는 썩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 때문에. 그럼 소금이 얼마만큼 있으면 됩니까? 정제해볼게요. 3% 소금. 아 그래 3%만 좀 제대로 된 학교가 있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3% 대안학교 설립운동을 펼쳐요. 3%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죽어나가지 않겠구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으로 대안교육운동을 펼쳐요. 그래서 공립대안 태봉고 이야기를 서로 배우고 함께 나누자 해가지고 미국의 멘토스쿨을 가지고 한 번에 하나씩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원키드 에더 타임 넘나들며 배우고 학교 기적을 보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한 겁니다. 미래학교. 남들은 문제아들 다니는 학교를 했지만 공립대안학교는 미래학교. 이런 배움의 공동체로 단 한 명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자고. 수업도 공개하고. 그때가 2010년입니다. 2010년에 제가 간대학교 교감을 하다가 태봉고의 공모교장으로 다 발령을 3월에 받았어요. 그에 선거가 있었어요. 6월 선거에 저를 뽑았던 교육감님이 떨어져 버렸어요. 나머지 세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상상이 되죠? 4년 동안 내내 새로운 교육감도 와가지고 태봉이 이건 무슨 지주학교 만드는 거 아니야 공개하고 공립대안학교에 너무 힘들었어요. 편견과 오해. 문제아들 좀 모아놓고 가르치랬더만 첫 해부터 경쟁률이 2.2대1 나중에 3.2대1 3.7대1 이러거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의 아이들을 보내는지. 가치와 철학을 모르고 눈물 나는 일이죠. 그래서 4년 동안 저가 멋들어지게 하고 그냥 쫓겨났어요. 그래서 남의 상교로 간 거예요. 잘 쫓겨났죠. 쫓겨나면 더 넓은 세상이 보여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던 교육운동이 안 된다 할 때마다 담쟁이 공동의 시를 비쳤어요. 한 뼘이라도 꼭 이렇지 않게 이 철옹성 같은 가유주의 거리주의 대를 뛰어넘어서 행복한 학교를 하나 만들어요. 이것이 모델이 저 전국으로 번져나간다. 그래서 지금 33개나 늘었잖아. 공립대학. 태봉과 역할이 그랬어요. 새로운 모델 학교를 만들잖아. 그렇게 해서 담쟁이를 외치고 교육과정도 담쟁이, 소식지도 담쟁이. 이렇게 담쟁이를 외쳤던 게 태봉고 정신. 한 뼘이라도 꼭 열으시야. 철옹성 같은 이 절망의 벽을 넘어서 우리 교육을 행복교육으로 만들어보자고 했었고 그런 교육이 이래 졸업생을 맺힙니다. 1분짜리인데 들을 수 있겠죠? 네, 1분짜리입니다. 문제아 학교, 현 교육과정에 흡수되지 못한 부적응 학생들이 모인 곳. 기존 학교와 다르다는 이유로 대안학교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늘 색안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태봉고등학교는 문제아 학교가 아닌 행복학교였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그냥 연구소처럼 쓰레기 같고요. 진짜 저를 많이 깎아내렸어요. 깎아내리다 보니까 제가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뭐라 해야 되지? 의미? 사는 의미 같은 걸 찾은 것 같고요. 학교 생활 행복했죠. 입시에 찌들지 않고도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다는 신념과 철학으로 공교육 속의 새로운 모델을 찾아 나섰던 태봉고등학교. 그리고 그 속에서 행복한 성장을 한 학생들을 시사기획 나침반에서 취재했습니다. 2010년 창원 진동에 문을 연 전국 첫 기숙형 공립대안학교 태봉고등학교. 3년 전 방황하며 좌절했던 학생들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어설프게 꿈꿨던 학생들의 장래 희망은 단단히 연그러 현실이 됐습니다. 태봉고가 개교된 지 15년차, 첫 졸업생이 배출한 지가 벌써 13년이네요. 13년이 아니고 15년에 보니까 11년 됐네요. 다 30대가 넘어갔어요. 그게 어떻게 사는데요? 이렇게 묻겠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성공 하지 마세요. 행복하게 삽니다. 성공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보지 말고 행복 중심 패러다임으로 보면 행복한 청소부도 있다니까요. 성자가 된 청소부도 있다니까요.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각자 자기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며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아이들. 요렇게 바꾸자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외국에 다 하고 있더라니까요. 핀란드나 덴마크나 독일이나. 왜 우리는 이걸 못해요?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까지 갔으니까 이제는 곧 혁명이 일어나겠죠? 인계점이 왔죠?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김필성 교수님이 저에게 이걸 좀 소개해달라고. 마을과 어떻게 연결되나? 2010년에 이미 이런 일을 했다니. 마을의 멘토 교사를 만나라.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되면 학교 밖을 나가라. 학교 밖에 나가면 더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신다. 꼭 교사 자격만 가져야 선생님이냐? 라고 외쳐줍니다. 그 아이들 표정 한번 보세요. 대안학교 아이들 마음껏 자유롭게 자기의 존엄성을 지켜나가면서 삶의 주인공이 되라는 일기 아이들이 처음 LTI 프로젝트를 했던 2010년의 자료. 벌써 십몇 년 전 자료죠. 바깥에 있는 분들 들어와서 강연도 듣고 멘토도 만나고 꿈꾸는 학교. 한 명 한 명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한 학기가 끝나고 나면 전부 다 학교 밖에서 나가서 자기가 했던 걸 집디대라고 발표를 하게 하는 거예요. LTI, 러닝 투 인턴십을 통한 교육. 미국의 국립대학교 멘토스 프로그램이 최초로 도입을 했어요. LTI 프로그램은 전국 곳곳에서 해치는 학교뿐만 아니라 다 일반화된 거예요. 그걸 태국에서 시작했어요. 이때 이미 마을 교사들, 지금 개념으로 보면 마을 교사들을 만나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과 멘토 선생님과 마주 앉아가지고 끊임없이 그 아이 한 명 한 명을 떠받치고 우주처럼 우리가 학부이 되어 그 아이 한 명의 존재를 키우고 학교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 아이들은 실제 그래요. 일요일날 기숙사 들어오면 학교 다 그저 줍니다. 학교가 주니까 가고 싶은 학교가 돼요. 한 학급에 15명, 3학급, 정규생 135명이에요. 학급당 인원 15명을 줄인 최초의 학교. 그거는 교육감이 권한이에요. 혁신적이죠. 학급당 인원을 줄여야 됩니다. 한 명도 놓치지 않으려. 학급은 9학급이 되다 보니 좋은 선생님들 더 많이 모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학교는 더 작아져야 돼요. 학급당 인원도 더 줄여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을 놓치지 않고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소외되지 않게 하는 행복교육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진만 봐도 앞에 선생님들이 활동했던 내용과 겹치죠. 그렇죠?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하는 게 초등학교, 하면 초등학교 사진 보니까 그냥 많이 겹쳐요. 이런 교육 활동이 바로 연결돼요. 죄송한데 더 끝까지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대충 느낌이 오죠? 네. 그래서 떠나올 때 하도 말도 많고 탈이 많아서 제가 이제 떠나올 때에 바다를 썩지 않게 하는 3% 수분 같은 학교를 공부하고 책을 하나 썼어요. 공교육을 살리는 희망지금 공립대학 태북을 아까 한 건 드렸는데 이 책은 검색해보면 어디 나올 거예요. 근데 곧 절판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떠나왔어요. 떠나고 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10주년 때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책은 지금도 어디든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공립학교 선생님들 정말 훌륭해요. 공립은 안 된다 안 되기는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들 많아요. 이 선생님들 성장 이야기. 이게 곧 미래 교육에 대해서 논한다면 나는 분명히 태봉고가 그 미래라고 말할 수 있다. 미래 교육이 더 유연하고 자유롭게 깊게 배우며 지금 당장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면 나는 태봉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봉고 3대 교장을 지냈던 김주원 선생님. 김주원 선생님은 부산 정교조 참실위원장을 지내다가 경남으로 넘어와서 또 그런 운동을 펼치다가 우리 태봉고 교장 되시고 아마 지금 퇴임해가지고 부산에 와서 살고 계시는 요즘 소식이 좀 뜸한데 아주 훌륭하세요. 이런 분들을 공모 교장으로 모셔서 이런 활동들을 하시고
근데 떠나올 때 이 학부모 회장이 저한테 담쟁이 대훈장을 하나 주더라고요. 편하게 담쟁이. 이건 여러분 슬라이드에 없죠? 있는데 저 부풀어서 넣을까 말까 망설이다 넣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네. 교장도 아니고 여태전 쌤 담쟁이 훈장이 아니고 뭐라고요? 대훈장이에요. 이걸 이렇게 만들어줘. 이 김해 분인데 네? 쌤은 공교육의 벽에 절망하기보다는 그 벽을 넘어서는 담쟁이 되기를 원했고 잠자는 토끼를 깨워 함께 가기를 소망했어. 또한 모두를 받아주는 바다의 마음으로 산불의 소금이 되고자 염원하였지. 아울러 어둠을 타다기보다는 하나의 촛불이 되고자 하였으며 교장이기보다는 기꺼이 상모섬이 되고자 했었기에 태봉과 학부모를 대표 이 훈장을 드립니다. 너무 제가 4년 동안 살았던 얘기를 부모들이 이렇게 훈장으로 만들죠. 그래서 상주중학교 퇴임을 하니까 훈장 상신하래. 나 이미 훈장 받았는데 그것도 대훈장 받은 사람이야. 내가 왜 몰라고 훈장을 또 받아? 그래도 뭐 30몇 년 근무하면 훈장 준다더라고 국가에서. 그래서 안 받으려면 뭐 사유서를 적어내래. 그 적어냈어요. 2014년에 나는 이미 담쟁이 대훈장을 받았다. 국가가 주는 훈장은 안 받아도 돼. 그 속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짐작을 하죠. 네. 그러면서 저는 떠나왔습니다. 함께 푸른 인실이 된다는 걸 알았고 이제 저는 쫓겨난 거에 쉽게 말하면 재밌게 그리고 남의 상주로 들어갑니다. 제가 떠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잠깐 들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기자입니다. 요즘 교육계의 화두 중 하나가 혁신학교죠. 박종훈 교육감도 경남형 혁신학교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모델이 되는 학교가 경남 최초의 공립대안학교인 태봉고등학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학교 교장을 지낸 이제 태봉, 내가 떠나고 난 게 태봉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그전에 태봉처럼 하지 말다. 교육감님 바뀌는 이해가죠? 그러니까 교육감님 한 분의 가치와 차이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겠죠. 태봉처럼 하죠. 혁신학교의 모델이 그다음에 상주중학교 여태전 교장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3월에 떠나왔는데 그 6월 선거에서 네, 박종 교육감님이라고 태봉고등학교 정교조 출신의 계신 줄 교육감이 알았습니다. 당선돼서 지금 3대째. 언제 오셨죠? 정말 네, 재밌게 하고 지난 있죠. 3월 1일자고 자, 남해는 교육공학을 이제 창선대교나 남해대교만큼 남해를 교육공학으로 만들어보고 더 큰 꿈을 인구 절벽의 시대에 돌아오는 농촌을 다시 살아나라고. 미국은 독일, 남해 독일 말이 있죠. 미국 말도 있어요. 그럼 난 교육말 할래. 너무 단순하잖아요. 말교육 공동체란 말이 나오기 전에 말교육 공동체란 말이 나오기 전에 저는 이미 교육말, 이제는 교육말이 내가 경향신문 칼럼을 썼어요. 그때 태봉고 시절에 경향신문 칼럼을 한 3년 썼어요. 이제는 교육말이에요. 태봉고 교장 시절에 12월 달에 이미 그쪽에 가서 머릿속에 온갖 구상을 다 하고 있어요. 이제는 뭐라고요? 독일말, 미국말, 그래? 교육말. 교육말로 남해를 찾게 하고 교육말로 남해를 교육공화로 만들어요. 창선대교나 남해대교나 거기에 노량대교도 생겼어요. 이제는 마지막에 해저터널도 생겼어요. 그러나 이건 섬이잖아. 내가 대한민국 전체는 몰라도 이 남의 섬 많은 교육의 본질을 이해한 교육공화국을 한 만들어보자. 똥이 좀 심하죠? 이게 꿈꾸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이렇게 외치면서 전 들어가가지고 비전 체계도 이 아름다운 남의 상주의 남의 금상 교육만을 만들자고 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막 8년 만에 기적처럼 다 이루어집니다. 제가 꿈꾼 것보다 더 크게 판이 펼쳐집니다. 말교육 공동체란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교육말로 시작을 해버립니다. 이런 비전으로 하나 둘 만들어갔는데요. 아쉽네요. 이것도 영상은 남해가 이 섬이라는 이 아름다운 섬 속을 많이 대한민국의 몰았죠 지금 아름다운 보니까. 그리고 가장 행복한 교육공화국을 만들어보자. 제한테 시간 좀만 더 줄 수 있나요? 남해라고 얘기해요. 네. 고물섬 하고 남해가 눈치가 보였어요. 쌤들을 너무 잘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탄생되는 게 제가 꿈꾸는 일이고요. 정말 교육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들이 남해대교나 창선대교만 건너면 그 어떤 곳에서도 좀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어떤 이유를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아이들의 존재를 지지해주고 북돋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10대를 이 남해에서 좀 건강하게 야성을 기르면서 컸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진행되고 있고 보이고 있어요. 제가 여기 들어온 지 1년 반, 2년 가까이 되는데 상주중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던 학교가 이제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아내는 대한민국 특성화 중학교로 전환이 되었고 당장 내년도 신입생들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을 정도로 고민하고 있을 정도니
첫 때부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이걸 이제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를 지어내고 우리 오연우 대표 불러서 덕강도 덮고 이 아름다운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1분짜리. 경남의 첫 대한교육 특성화 중학교 남해 상조중학교가 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들과 함께 제도권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대안학교도 여전히 많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폐교 위기에 처했던 남해의 한 중학교는 2년 전 대안학교 전환 후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학생 수는 15명에서 90명으로 늘었고 서울과 수원 등 대도시에서 10가구가 이주해 왔습니다. 30명 학부모 연수와 가족 캠프 등 정기적인 참여형 수업으로 학생들이 안정을 되찾은 결과입니다. 결국 핵심은 학부모를 비롯한 구성원들의 참여와 학교 운영의 투명한 공개다. 선생님은 이제 돌아오는 농촌, 다시 사는 마을학교라는 구호를 걸고 남해를 학교를 구심점으로 한 교육마을로 만들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 아까 그 영상이 연결되네요. 전 고맙게도 제가 이렇게 하는데 막 EBS 쏘고 막 언론의 초점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몰랐다는 얘기죠. 자, 제 번째 했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제 말에 속아서 들어오고 이분은 속아서 왔네. 수원서 인권 다산 인권센터에 상위 활동가로 지냈던 분인데 아들 둘을 앞서 왔어요. 서울서, 수원서, 인천서, 대구서, 부산서, 울산서 막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분들이 와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경쟁이 아닌 연대, 공존이 공동체를 모색하면서 이분들이 마을과 학교를 연결짓는 걸 만들고 이때까지만 해도 마을교육 공동체란 말이 나올까 말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서 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상도 받고요. 저도 다 부모님들과 같이 들어오더만 막 남의 상조가 꿈틀건다 남의 상조 마을교육 공동체 구석구석에 일들이 생겨내는 거예요.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부모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엄마들이 90명밖에 안 되는 학교인데 엄마들이 토요일 일요일 모이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해가죠? 한 300명씩 가까이 모여요. 그리고 엄마들이 더 즐거워 애들하고 같이 체육대회 했던 코로나 전에 사 물론 코로나 이후에 이제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오고 싶은 학교를 부모도 아이들도 다니고 싶어요.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춤추는 엄마들 상상해. 엄마들만 춤만 아빠도 춤을 추는 축제 즐거운 거예요. 이해가죠? 이 아름다운 남해 상조 바닷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였다면 기존했던 사람들은 우리 학교 미술생을 통해서 그림도 배우고 헤어질 때는 이렇게 서로 아쉬워하면서 학부모 문화가 형성된 거예요. 참여와 소통으로 성장하는 학부모 문화를 만들고 이게 마을교육 공동체 연결돼요. 그리고 배움 얼마나 연수를 많이 하던지요. 2박 3일, 1박 2일씩. 코로나 때도 마스크 쓰고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고 애들만 공부해서 되나? 엄마들이 배워야지. 아빠들이 배워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참여와 소통으로서 이분이 하태욱 교수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분이 지금 신단학교 교장이고 아까 건신대학원대학교 대한교육학과를 만들었던. 모였다면 술도 안 빠지죠. 사랑과 술과 밥이 있어요. 이렇게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면서 부모들이 떠나면 문제도 만들고 떠나네. 이렇게. 이러니까 이 힘으로 상주는 마을교육 공동체 연결돼요. 그래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마을에서 철학하기 코로나 시대 마을의 미래. 이분들 부모들이 와가지고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들면서 공부하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청면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학교를 지원해주고. 이해가죠? 이러니 어떻게 그러니까 우인과 김종철 쌤도 모시고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 시골에 1600명 실제 그 동네 한 400명 마을 전체가 메인 소재지 전체가 1600 제가 갔을 때 1700인데 자꾸 줄었어요. 그러나 남해에서는 유일하게 인구가 불어나는 것이 이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종철 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강연한다고 해요. 이 강연을 광고를 내놨다면 요즘은 SNS가 좋잖아요. 진주수도 오고요. 저쪽에 막 하동에서도 오고요. 사람이 몰려. 어떠나요? 독일 말 찾듯이 교육을 주제로 교육만이 찾아오죠. 이런 꿈들이 하나씩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는 우치도 가치로 일본과 가치 줌으로 연결해서 봅니다. 지금도 이 모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치와 철학이 같은 그래 초등학교가 덩달아 살아나는 거예요.
왜? 상주초등학교 학생은 우선 선발한다는 상주초등학교 입학 규정이. 그러니까 30명 뽑는데 한 50명씩 지원을 해버리니까 20명씩 떨어지잖아. 미리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주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이 늘어나. 26명인가까지 떨어지다가 지금 60명이 넘어버려요. 같이 살았죠? 그러나 저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초중고로 연결해서 10대 아이들이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정말 비바람 소리 들으면서 흙물에 만지면서 건강하게 그 힘을 길러주자는 것이지.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도 만들어내. 초등학교 살리고 초등학교 살아. 이게 민간 위탁형 공립대학. 학교 만들기라고 들고 다녔는데 국가에서 이상한 계획을 내었어. 민간 위탁형 공립대학. 공립대학 학교로 지어된 민간 전문한테 맡긴다. 우리는 사립학교잖아요. 내 개인으로도 할 수 있지만 내 개인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학교 법인 이름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폐교 하나를 받아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폐교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다음에 보물성 고등학교를 만들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학교를 만들었어요. 15명, 45명밖에 안 되는 학교가 이렇게 좋은 건물을 기획사까지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 많죠? 공립에는 이렇게 돈이 많아요. 그러나 사립에는 아직도 너무나 선생님들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을 거예요. 이걸 고치자. 이렇게 해서 마을교육 공동체에 있는 선생님들도 좀 바꿔야 돼요. 돈 엄청나게 돈 많아요. 엉뚱한 데 썼어. 이런 쪽으로 돈을 돌려서 마을 이렇게 부모들이 참여하면서 이렇게 만. 이제 남은 꿈은 보물섬 인생학교. 남의 상주에 이 보물섬 고등학교가 들어선지하고 창순을 받고요. 그럼 남의 상주에 그러면 좋다. 그보다 더 큰 거 만들자. 어른을 위한 인생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제가 떠나오기 전까지 남의 군에다가 이 얘기를 하고 마을 사람들 모으고 해서 오연호 대표 불러가지고 이런 비전 체계도 만들고 해서 요것에다가 딱 했는데 드디어 제가 떠나고 나는데 그 부모님들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매덕 175억 원의 예산을 짜요. 그러면서 이제 집들이 부족하니까 이런 센터도 만들고 인생학교 본관 건물도 만들고 임대주택도 만들고 분양주택도 만들어서 16호 24호 이게 내년 연말까지 정도면 다 가시적으로 들어가요. 지금 이제 본관 건물 설계가 들어갔어요. 기적이죠. 이런 일들이 하나씩 벌어지는 게 남의 상교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이에요. 여러분 슬라이드는 없죠? 네. 저는 이것을 늘 가슴에 두고 삽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우리는 꿈이에요. 이 꿈 때문에 제가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런 꿈을 품어서 가슴이 뛰어야 되지 않나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는 이런 책을 보고 그 전에 제가 시집을 낸 게 꿈이 하나 있습니다. 시집. 그거 흉내낸 거 아닙니다. 제가 먼저 낸 책입니다. 96년에 책. 이 서창 양산 효안고등학교 있을 때 쓴 책. 96년에 내고 난 게 지금까지 시집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 대신 남해 동산 교육마을 이야기라든 이런 책, 태봉고 이야기라든 이런 책, 단이야기 이런 책은 냈지만 부끄럽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27살 때 대학 4학년 때 썼던 시입니다. 꿈이 하나 있습니다. 자잘한 일들에도 시흥분했습니다. 꽃피는 계절에도 꽃지는 세월에도 백연이 촉촉히 적시는 긴긴 밤이 많았습니다. 바람만 건덕 불어도 뼈마디가 사무쳤습니다. 그리움이 아닙니다. 기다림도 모릅니다. 단 한 번 데워진 가슴이 식지 않는 카닥입니다. 달밤이면 더 아래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몇 전생 거듭하여 품어온 사랑입니다. 이미여 멀리 계시느냐. 제 꿈이 뭐라고요? 제 꿈이 뭐죠? 눈치 빠르게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제 꿈이 교장이 아니에요. 제 꿈이 교수가 아니에요. 제 꿈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이런 말을 해버렸더라고요. 27. 꿈이 하나 있대놓고 아무리 찾아봐도 제 꿈이 뭔지 모르겠대. 방금 놀랬죠? 꿈을 얘기하려면 직업을 얘기하는 게 상식이에요. 그러나 그까지 가는 꿈은 너무나 1차원적인 꿈입니다. 진정 우리가 꿈을 꿔야 된다는 것이 뭔지를 다시 질문해야 돼요. 이 우주가 우리에게 준 선물 두 가지가 있다. 다시 뭐라고요?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온 그 질문을 끄집어내야 된다. 그게 사랑입니다. 제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이미 20대 다닐 때 눈치챘던 거예요. 내 꿈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당신 교회 다녀요? 이렇게. 아닙니다. 저는 절에를 다녀요.
근데 지금 있는 학교가 또 교회 학교, 근신대학원, 신학대학원에 출간했어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요즘 기도하고 찬송가도 넘나들면서 예수님의 사랑, 석가의 자비, 공자인, 말만 달라지 이 모두가 뭡니까? 사랑. 이런 사랑을 품은 사람은 영원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이냐 다시 물어요. 교사가 되고 싶냐? 어떤 교사가 되고 싶냐? 의사가 되고 싶냐? 어떤 의사가 되고 싶냐고 묻는 그 질문. 그것이 인문학적 질문이고 그 모든 질문 속에는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의 힘으로 나와야 된다. 제가 깨지고 깨지면서 배운 마음.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에는 뭐라고요? 불가능한 꿈을 가져. 불가능한 꿈이 뭘까요? 체계바라 얘기도 혁명은 불가능해요. 이루기도 했지만 또 뒤집어져. 또 불가능한 꿈이 뭘까요? 예수님이 사랑을 다 이루고 갔나요? 석가가 석자비를 다 이루고 갔나요? 벌써 2000년, 2500년 전후의 얘기들인데도 아직도 다 못 이룬 그 사랑과 자비와 인의 세계를 저는 불가능한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불가능한 꿈을 가슴에 품은 사람만이 영원을 살아요. 그래서 종교가 탄생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 우리 모두의 가슴에 있는 이 사랑의 힘을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으로 가는 그런 것을 저는 체계바라 얘기해서 불가능한 꿈이라 했고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현실에 땅을 밟고 살아야 된다. 그러나 가슴 속에는 불가능한 꿈 하나 그 사랑하는 힘, 질문하는 능력을 회복하고 가자. 그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꿈이죠. 거기까지 물어줘야 인문학적 질문. 근데 아이들에게 무슨 대학 갈까? 무슨 직장 잡아? 무슨 차 살려? 이런 것만 꿈으로 가면 1차원적인 거기서 다시 어떻게를 물어줘야 돼. 그게 2차원적인 질문. 3차원적인 질문은 우리 우주로부터 온 뭐라고요? 사랑. 그것을 회복해주는 꿈까지 물어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요시만 읽고 끝을 내겠습니다. 아, 내가 너무 폭력적인 행사를 했네요. 어찌겠습니까? 이왕 일이 된 거. 요시 이 시를 읽고 끝을 내겠습니다. 같이 읽어주겠습니까? 네. 정말 반만 좋겠습니다. 봄길 정호성 같이 시작. 봄길 정호성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서 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걸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들어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묻은 꽃잎이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하나씩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정호성의 봄길이 곧 멀리 못 가는 게 사랑이고 사랑합니다. 그 길이 곧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늘 살게 될 내내 봄길 같은 마음으로 가자. 그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나누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95분을 쓰는 겁니다. 시간짜리를 짧게 해서 그냥 중간중간 은벙벙 했지만은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좀 가슴으로 좀 따뜻해졌나요? 네. 좀 감성이 좀 깨어졌나요? 네. 꿈을 찾았나요? 네. 꿈과 감성을 일깨우는 행복교육. 이게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 저희가 굶어서라도 계속 들어야 되는데 점심을 오늘 이제 단식 단식 할까요? 단식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소중한 이야기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어제 얘기했던 개인과 공동체의 웰빙이 뭐지? 이거에 대해서 거의 답을 다 해주셨어요.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모든 세상이 행복하다, 이 말씀에 다 답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뵀으면 제가 이런 고민 안 했을 텐데 제가 굉장히 궁금해했던 그 부분인데 굉장히 큰 회한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너무 이렇게 체험과 경험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말 제가 많이 배웠던 시간입니다. 저희가 약간 단식까지는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이제 소감은 한두 번 좀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그 소감, 네. 김지민 선생님 소감 한번. 아니면 우리 저기 이용주 대표님은. 박태준 교장 선생님 멀리서 존경만 하고 바라만 봤는데 이렇게 좀 가까이 뵙게 돼서 너무 감동이고요. 저희 둘째 딸이 김해 금곡고 2학년입니다. 예. 저희 선생님이 뿌려놓으신 씨앗 하나가 저희 아이에게까지 영양분이 되어서 지금 자라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 아이를 잘 키우려고 시작했던 저희 마을 활동이 지금은 힘들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만나신 많은 분들과 함께 교육 마을을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을 지금 갖고 설렙니다. 고맙습니다. 이행주 쌤.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거꾸로 놀이터 예. 이런 만드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도 부산 사람이 김해 금곡 갔다는 거는 뭔가 그쪽으로 주소를 옮겼거나 뭔 수가 있어요. 김해 금곡고는 맞다. 제가 잠깐 거기에 민간이 있다는 공이 대하나 보물성고와 같아요. 보물경이 다 날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그 민간이 딱 공립대안학교의 첫 기획이 제가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거꾸로 놀이터 거꾸로 교실 저희인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부분이 체계바라 사실은 상상력 교육적 상상력인데 사실 그 기반이 사실은 따뜻한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깊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실천하는 또 한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릴까요? 복지관에서 우리 김필성 교수님이 상당히 집요하네. 걸리면 안 되세요? 복지관 어떠세요? 손혜정 선생님. 손희정. 아까 선생님은 김영배입니다. 김영배 선생님. 예. 나는 배움과 그걸 위해서 왔다가 저희 아이는 둘째는 마이스터고라는 데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다양한 교육이 있다라는 거를 큰 아이를 키울 때는 몰랐는데 큰 아이를 키울 때 옆 사이드로는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여기 있는 교사 선생님 저희 지금 많은 목적을 갖고 왔지만 가슴이 되게 따뜻해지면서 저희 다양한 교육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둘째 아이는 마이스터고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보면 특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속 특성화라든가 마이스터고에 대한 문제만 계속 호출을 하고 있는데 케이스 수가 작잖아요. 그 케이스가 대안학교도 케이스 수가 작고 인문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니까 대안학교로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그 부분에서 계속 문제를 얘기하는 사회에서 그러니까 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영역들이 계속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따뜻한 오늘 따뜻한. 너무 마음이 잘 안 따뜻해지는 사람인데. 그게 우리 아까 말했지만 부산대학교의 그 비전이 있죠. 그 비전에 여러분들이 다 지금 동참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이번 연수 기획을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필성 교수님. 아닙니다. 아까 어디죠? 손이. 손희정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마음만 잊지 마시고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온 세계가 성장한다. 결국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고 내가 내 삶의 중심이다.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먼저 얼굴을 펴야 돼요.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타고났다. 이기적인 것이 돼야 돼요. 내가 없으면 전체가 없습니다.
나로부터 비롯된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하시고 내가 행복해야 될 의무가 있다. 먼저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는 구례에 탐방을 갔다 왔는데 한번 남해 상주에 한번 탐방을 계획을 해서 가을이나 겨울에 가을에 한번 가는 것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가입시다. 기대하세요. 꼭 협동조합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네. 최근에는 마을 빵집이 나오고 그것도 책방도 열었어요. 마을 빵집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하여튼 재밌는 동네입니다. 네, 꼭 갑시다. 아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 박수 한 번만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이제 잠시 안내드리면 이제 그 오후에는 또 이제 그 굉장히 또 이제 그 새로운 트렌드이긴 한데 IB와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을 주시기로 또 하셨고요. 저희가 그 원래 1시부터 해야 되는데 그분에게 20분 좀 연장을 좀 드리려고 할 예정이고 그래서 식사를 지금쯤은 이제 줄 쓸 필요 없거든요. 가서 오시면 빨리 그래서 1시 한 15분까지는 일단 1시 20분까지 최대한 저희가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식사를 갑시다. 네. 시간도 바꾸기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 1시 반에 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네, 지금 1시 40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갔다 오는데 20분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예. 원래 강사분들이 유능하시니까. 네네. 그때 우리 상주할 때 같이 집안 이제 하나의 동생이고 이제 평사를 네, 부산에 엄경근 엄경근. 선생님이 네. 하셨잖아요. 그래 내가 아까. 엄경근하고 네? 중학교도 있었고 지금 가고 그렇습니까? 엄경근 선생님 그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예. 근데 제 학교에만 오셨어요. 왔어요. 예. 저희 다 가져왔습니다. 저희도 들었어요. 강의를 아이. 왔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혹시 오후에는 몇 시까지 있으세요? 저희가 뒤에 중등 MRP 자료도 있고 저희가 MRP 들어가 4시 그 사이에 원래 4시까지 불러놨습니다. 저희 좀 앞부분에 좀 줄이겠습니다. 레크리에이션 좀 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4시 반은 1시간 40분 정도 시계를 잘 보고 해요. 시계 잘. 초과하지 않고 아유, 그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자체적으로 길어지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이게 좀 약간 안내를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